네, 밤사이 미증시가 8월 CPI 여파로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2에서 3%가량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은 개장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2%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장에서는 이제 대응 전략과 함께 또 답답한 내 계좌의 수익들을 풀어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일단 좀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먼저 지금 상황에서의 개장 특징주들 머니맵 통해서 한번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 물결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는 쪽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하나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그나마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소비 유통 쪽에서 는 오리온이 정말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고 GS 리테일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오늘 뭐 자동차라던가 지금 에너지 쪽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LG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 쪽 내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시 특징주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앞서 얘기 드렸듯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를 새로 썼고요. 한화솔루션은 오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접근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같은 날 미국에서도 그렇게 폭락이 나오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강했죠. 그런 연관성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도 이쪽은 좀 괜찮아지겠다라는 분위기가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 주가 탄력들 커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다른 신재생보다 태양광 같은 경우가 먼저 부각이 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가장 지금 에너지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어디부터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발전 단가 싸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쪽이죠. 그래서 물론 뭐 오늘 아침에 악재 비슷하게도 뭐 지난 정권 관련된 얘기도 태양광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건 지난 거고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당장 태양광 셀 모듈을 설치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IRA 법안 수혜 쪽이죠. 그리고 또 유럽은 지금 설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들어가고 맞습니다. 있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속도가 빨라서 대표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그만큼 나와야 되겠죠. 이럴 정도의 빠른 실적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할 부분들이 이제 3분기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할 과제가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좋다고 하다 보니까 뭐 신고가에 막 따라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들이죠. 네.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지난주에 저희가 S에너지 한번 얘기했었죠. 예, 네. 이런 종목도 오늘 강합니다. 이런 종목도 하나의 대안이 되면서 뭐 S에너지나 뭐 신성 ENG 이런 쪽에 밑에 있는 종목도 이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대응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미국과 유럽 쪽에서 뭐 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숫자로 실적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봐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얘기 주셨고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쪽을 보기보다는 S에너지라던가 신성 ENG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같은 이런 인플레 충격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버티고 있는데 그중에서 확실히 결국에 성일 하이텍이 좀 대장주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계속해서 공모주 때 우리가 청약을 못했던 분들은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고 지금이라도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공모가 5만 원, 지금 가격 16만 원. 배 아프네요. 네. 네, 저렇게 가는 거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세비캠은 최근에 조금 약하죠. 네. 네, 그랬던 건 아무래도 이제 보유예수가 풀릴 때쯤 되다 보니까 좀 약한 것 같은데 성일하이텍 오늘 또 나왔던 얘기는 자기 자본금의 한 82%까지
이 정도를 또 전북에 투자해서 한껏 또 2025년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 3년 뒤죠. 예, 여기까지 해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만큼 상장 잘해서 나오는 차익을 가지고 또 투자에 지금 임한다. 왜 투자를 하겠느냐? 당연히 앞으로 산업이 성장할 거를 대비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변화의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약간 괴리가 있는 게 지금 당장 그러면 성과가 나오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폐배터리라고 불릴 만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전기차 성장하면서 뭐 한 8년, 10년 정도 주기가 들어와야 폐배터리가 들어올 텐데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을 보면서 이를 미리 땡겨오겠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2차 전지는 용인이 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신고가 나서 막 움직이는 단계 쪽에서는 솔직히 사고 싶습니다. 네. 막 따라가고 싶죠. 그쵸. 근데 그럴 때마다 신고가 나오는 영역 쪽에서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밸류가 높은 종목들의 특징은 계속 성장을 배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마디마디마다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 나올 때를 노려야 되겠지. 지금같이 시장에서 강한데 또 이쪽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앞으로 강할 걸 기대하면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는 맞겠지만 지금 당장의 여기서 대응은 좀 자제하자라는 네. 쪽으로 살짝 우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 만큼 밸류 부담이 있는 만큼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 전략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잔금 해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바로 아진 에스텍인데 성장과 수혜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산화 이슈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요즘 로봇주 뜨겁죠. 네. 네, 어제 같은 장에서도 로봇주가 은근히 그리고 또 되는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였는데 특징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부품 쪽 강하고요. 거기다가 새롭게 부각받는 협동 로봇 이런 쪽에서 성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상당히 강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아진엑스텍도 챙겨봐야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회사는 보통 GMC라고 그럽니다. 약자 얘기할까요? 네.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일단 제너럴 모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네. 발음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쪽에서 국내 쪽에 1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또 비슷하게 RMC죠. R이니까 로봇 관련된 쪽에 모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네. 쪽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움직임을 제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 쪽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지금의 고민은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이 크는데 그는 대부분 일본 쪽에서 많이 담당한다. 그러면 이를 국산화해서 성과를 내는 업체가 어디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종목에 탐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뭐 일본 쪽에서 많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비중을 우리가 좀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로 얘기를 주셨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해 주셨듯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대기업도 또 로봇 개발에 많이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로봇 하게 되면 산업용 쪽으로 많이 쓰이죠. 네, 산업용 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이 반도체. 이쪽도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뭐 사람이 일일이 다 그 작은 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자동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나 뭐 스마트폰 장비, 또 2차 전지, 요즘 핫한 섹터 몇 개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쪽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검사 자동화 장비 쪽에 제어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죠. 그래서 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계속 부각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일단 대기업 쪽의 서비스 로봇들, 이제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죠. 삼성은 원래 한 9월 달쯤에 상용화로 선보이려고 했는데 이게 북미 쪽에 의료기기 관련된 인증까지 받자라는 쪽에서 힘쓰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아마 연말쯤 정도쯤으로 이제 선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하게 되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또 커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테슬라가 9월 30일입니다. 벌써 예고를 했죠.
이족 보행 로봇. 이쪽 생긴 게 무섭네요. 네. 사람 같네요. 사람 같은데 눈이 없네요. 네, 아, 네.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쪽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로봇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하는 약간 구체화된 변화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모션 제어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메타버스 환경입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또 이제 X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가상현실들을 실제와 똑같이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움직임이 똑같이 아바타에 전달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움직임에 대한 제어도 똑같이 확장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뭐 로봇 생태계가 기존에 이제 산업용에서 이제는 서비스 쪽 로봇까지 이렇게 생태계가 좀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얘기 주셨고요. 메타버스 산업의 확장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요한 부분이죠.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적이 앞으로 좀 나아질까요? 일단 약간 이제 이쪽은 아쉬운 게 네. 2017년도까지가 실적이 상당히 그래도 기대가 높았고 그 이후부터는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가 확장이 막 들어가다가 약간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좀 주춤했던 변화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트렌드가 꺾일까요? 꺾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국산화와 함께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기대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리오프닝이 되면서 나오는 점진적인 수주의 증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아마 이쪽이 또 진심인 국가가 중국이죠. 네. 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수주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도 같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기대는 높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로봇 관련주의 한 종목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대가 이제 1,500원대 정도쯤에서 11,000원대 사이 이 정도 부분에 대응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고점 때 잠깐 보여주고 흔들렸던 가격대까지 봤을 때 다음 저항대는 약 한 13,5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 체크해볼 부분들이 있겠지만 글로벌 수주라던가 좀 더 이 확장성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를 1,500원, 목표 주가 13,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센트럴모텍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우리 잘 알고 있죠. 뭐 자동차주들이 최근에도 한창 또 상승 랠리를 이어오기도 했었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센트럴모텍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명신산업과 네. 어떤 테슬라의 독점 납품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알려진 회사 중에 두 가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구동장치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차 회전하면서 회전력을 차에 전달하는 이런 대표적인 어떤 부품이고요. 게다가 또 현가 장치 저희가 보통 저 스프링이 나갔네, 서스펜션이 안 좋네 이런 얘기하죠. 충격을 완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현가 장치인데 두 가지 주요한 제품들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발음이 어렵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가입니까? 현가입니까? 현가 장치. 감사합니다. 예. 네. 현가 장치 이쪽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알루미늄 컨트롤 암 이쪽이 대표적으로 최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변화가 가장 높고 이 부분은 테슬라의 독점 납품하기 시작하죠. 이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기가팩토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또 사이버 트럭까지 나온다. 네. 그러면 매출의 확대가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앞으로 기대는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에게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잡아주셨는데요. 네.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현대기아차로 많이 들어가죠. 네.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대수가 늘어나고 게다가 또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사이버 트럭이 물론 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화는 어차피 나오긴 나올 텐데 뭐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도 거의 지금 쓰는 쪽은 기존의 테슬라의
어떤 부품 쪽에서 크게 변화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납품하던 회사들은 하나 영역이 확대가 되는 쪽이겠죠. 이런 쪽에서 기대가 좀 더 되고 있고요. 게다가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구동장치, 현가장치 관련된 쪽은 더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알루미늄 쪽에 특화가 된 부분들이 알루미늄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가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나오겠죠. 게다가 또 지금처럼 물류 비용들이 많이 또 완화된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 갖다가 납품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어떤 볼 스크류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자동차 알루미늄 관련된 단조 사업을 분할해서 또 다른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은 좀 더 기대가 되겠다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실적 전망과 대응 전략인데 앞서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상반기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조금 이어가고 있던데 적자를 좀 줄이고는 있어요.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이 핵심이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대응이 좀 안 됐고 게다가 자동차 출하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위축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개선 요인들만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부담은 매출액 자체가 변화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겠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성과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원가에 대한 관리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 변화는 빠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주가도 그러면 만약에 적자 나는 회사가 그러면 주가는 쭉 밀려야겠죠. 네. 안 밀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변화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높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8월부터 지금까지 좀 주가가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상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나름 지금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변화로 보게 되면 한 17,500원대 밑으로는 그래도 계속 관심 가는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확보됐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 시도하는 가격대 일단 지난 고점 때와 아마 실적 변화가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응은 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21,500원대 정도가 1차 저항권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는 직전 고점 수준인 21,500원 목표 주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네 계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잠금 해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